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자체가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배우고 있는 게 큰 1단원 내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 지었던 게 첫 번째 중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거예요. 됐죠? 자, 오늘 진행할 거는 두 번째 단원.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건, 자,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취급해야 되는 주제들을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 첫 번째 주제, 뭘 이용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항등식의 뜻과 그 다음에 성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할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를 같이 정리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실 거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제 하나하나 다루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 항등식의 뜻과 성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행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 이런 내용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부터 진행하실 거냐면 등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내용 한번 잡아봅시다. 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자, 잘못 잡혀있는 개념들을 먼저 좀 잡아놓고 좀 시작을 하고 싶어서, 자, 우리가 3은 4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니? 그 다음에 4는 4입니다. 그럼 얘도 등식이라고 하니? 자,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왼쪽은 등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둘 다 등식입니다. 등식의 뜻은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무엇이? 등호. 등호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모양의 기호를 설명하는 거고, 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린 다 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다시 등식인 거야. 근데 봐봐, 왼쪽에 존재하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고? 거짓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른쪽에 존재하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식 안에서도 거짓이고 참인 거, 저 총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등식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문자가 사용된 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문자가 사용된 등식이에요. 자, 문자가 사용된 등식은 총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첫 번째는 무슨 식이 존재할 거다? 방정식이 존재할 거다. 두 번째는 하고 얘기할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이렇게 잡으면 돼. 문자의 값에 따라, 문자의 값에 따라 무엇이? 참, 거짓이 구분되는 등식을 우리는 다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런 거요. 2x가 1에 x가 1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지, 이런 식으로 x가 1일 때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값에서만 참이 되는 경우, 이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야. 뭐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면 x가 얼마일 때면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3이 되는 거지. 요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용어 조금만 잡고 들어갈게. 자,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걸 얘기를 해. 자, 어떤 식을? 방정식을 무엇으로 만드는? 참으로 만드는 무엇의 값들? 문자의 값들을 우린 다 이거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용어도 있을 거예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딱 이걸 얘기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뭐 한다? 구한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구했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 거고 방정식을 푼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항등식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문자의 값에 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는 다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의미가 무엇일까를 얘기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문자의 값에도 관계없이 어떤 문자의 값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요. 두 번째는 모든 문자의 값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자, 세 번째, 임의 문자의 값에서도 문자의 값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본다 생각하면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잘 봐. 좌변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우변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좌우변 모양이 똑같죠. 두 번째, 자, 뭐 이런 것도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입니다. 요런 모양.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따져야 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니? 라고 얘기한다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니? 라고 얘기한다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자, 전개해였을 때요. 양변에 뭐가 같다? 모양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 제발 문자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에도 좌변 우변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에는 비교를 좀 해나가실 건데 비교를 해나가시는 거는 마지막에 내가 문제 풀 때 그때 몇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그걸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항등식의 뜻과 성질이라고 하는 파트에다가 쭉 다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아까 앞에 잡았던 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니? 첫 번째, 양변을 전개하였을 때 뭐가 같습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두 번째,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점만 가지고 문제들을 접근해 나갈 건데 잘 봐. 그럼 첫 번째 1번 봐봐. 좌변과 우변이라고 하는 거 전개할 요소 없음. 그럼 모양 똑같아? 아니야? 그러면 항등식 아니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밑에 거 봐봐. 좌변 전개했을 때 우변이랑 모양이 어때? 전개해볼까?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니까 모양이 같으니까 얘는 무슨 식입니다? 항등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다음 거. 자, x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전개하였을 때 모양이 같아야 되고, 대입해도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니까, 전개하였을 때 모양이 같은 거. 자, 첫 번째 성질로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에서 뭐 한다? 전개하였을 때 뭐가 같아야 된다? 모양이 같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 우변 전개 한번 해보면 좌변은 무조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우변 전개하면 내림 자순 갈게요. x제곱 x 상수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제곱 모아볼까? 제곱 모아보면 a, b, c가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 a, b, c가 들어가고, 맞죠? 두 번째, 자, 1차 계수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 c니까 여기 뭐 들어가고?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에, 그 다음 상수는 나오는 거 여기밖에 안 나오네. 마이너스 2c. 여기까지 되니까 우린 생각할 수 있는 건 c라고 하는 건 뭐랑 같다? 마이너스 1랑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c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c라고 하는 건 1이 되겠지. 그럼 c라고 하는 게 1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얘는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2가 되고, 자, 그래서 2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되지. 넘어가면 a 더하기 b라는 게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2a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위아래를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야. a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며?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 되며 b라고 하는 거는 1이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잘 봐. 전개했을 때 모양을 하는데 전개하는 게 매우 귀찮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번째 뭐가 있다? 대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x에다가 얘가 0 되면 참 좋겠지? 그래서 x에다가 얼마 대입하고 0 대입하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하고 1 대입하고, x에다 얼마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자. 0 대입한다 생각하면 좌변 얼마 되고?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돼? 0,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c. 그래서 c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니까 1이야. 자, 1이 들어가는 생각을 해볼까? 1이 들어가는 생각하면 0 되고 0 되고 좌변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은. 자, 1 들어가면 없어지고 3이네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0 되고 얘 0 되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 곱하기 4니까 8, 6. 그러면 8 더하기 6이니까 14, 좌변 12가 되고, 우변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면 2 곱하면 6이죠. 6b 이렇게 되네요. b는 얼마가 되니까 b라고 하는 건 2가 되네요. 요게 맞나요? 요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 여기 2가 되는 게 맞겠네. 2가 되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근데 대신에 봐봐. 계산 되게 복잡하지. 계산 간단하지. 전개하였을 때 모양이 간단해지는 것들은 전개를 하시고요. 그러지 않는 것들은 대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따라옵시다.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해당하는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 a, b, c의 값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 a, b, c의 값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 자, 어렵게 따질 건 아니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가 뭐인? 문자인 식이에요. 그러면
x를 제외하고 좌변 우변이 모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살아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고 3-b라고 하는 것도 0일 수밖에 없고 2-c 역시 0 돼야지만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0해서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좌변 우변의 모양은 같아지겠지. 이런 얘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라고 하는 거는 3이 되고요. c라고 하는 건 2가 되겠네요. 전개할 사람 전개하세요. 전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밑에 있는 거 보면 임의의 실수. 아, 얘는 문자가 몇 개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x,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다 성립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문자가 2개짜리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x, y 있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c는요? 1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다음 거. ax 마이너스 kx 플러스 a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에 대하여 다음에다 파여라. 주어진 등식이 이미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뭐가 문자란 얘기야? x가 문자란 얘기죠? 상수 ak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미의 x에 대해 성립한다니까 이게 문자지. 문자라고 하는 건 문자에 대해서 뭘 정리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러면 되게 쉽게 보이거든? 그럼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하자. x 묶으면 되죠? x 묶어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존재하는 게 a에 마이너스 k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a에 플러스 k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a-k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a라고 하는 건 k가 될 거고 그러면 대입하면 2a에 플러스 2라는 게 0이니까 a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고 k 또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a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k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자, 뭐에 대한 내림차순? k에 대한 내림차순 하시라고요. k 묶어내시면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a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0이네요. 여기까지 되는 거고 그러면 잘 봐. 이 녀석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x라고 하는 건 1이 되며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만 좀 정리해놔. 어떤 거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세요. 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거 따라오세요. 자, 노트에 있는 거. 자,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얘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를 근을 갖는다? 1로 근을 갖는다. 자, 잘 봐. 여기 문제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근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m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인 거야. 자, 다시 요점은 그래. 첫 번째 볼 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1이란 얘기고 자,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난 지금 여기에서 2차 방정식과 1을 갖는 거기 때문에 1을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m의 마이너스 2의 그 m의 플러스 2의 전체의 p 플러스 q라고 하는 건 0입니다. 그럼 잘 봐. 얘가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럼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m 묶자. m 묶어내면 앞에 있는 게 있을 거고 뒤에 상수가 있을 거니까 그게 지금 0이겠죠. m을 묶어내시면 여기 뭐가 생기고 p 생기고 더하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 모자 마1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마1 플러스 2p 플러스 2q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p는 얼마가 되고요? p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 마3이니까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q는 3이겠죠. 더하시면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개수와 상수의 합. 자, 시작할게요. 개수와 상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처음에 fx라는 식이 하나가 있을 거야. 얘가 어떤 식이냐면
n차 다항식이야. 그래서 a의 n에 x의 n승, a의 n-1에 x의 n-1승 해가지고 a의 3에 x의 3승, a의 2에 x의 2승, a의 1에 x의 1승, a의 0 이라는 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제목을 먼저 붙이면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첫 번째는 개수와 상수의 합. 그러니까 뭔 말이야? 개수들이라고 하는 거와 상수까지 다 더하는 거 생각하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얘는 자 이걸 기억해. 얘는 어떻게 처리하니? 그러면 개수 뒤가 얼마 되게 만들려고? 1이 되게 만드세요. 요 얘기야. 개수 D가 1이 되게 만드세요. 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X에다가 이제 얼마, 여기가 개수 D지. 개수 D지. 얼마 되게 만들려고? 1이 되게 만들려고. 그럼 식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주어진 식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지. A의 N 더하기 A의 N-1 더하기 A의 N-2 더하기 A의 세 번째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1 더하기 A의 0 이런 모양이겠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상수항만 한번 구해볼까요? 상수항만 구해볼까요? 상수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개수 D가 다 얼마가 되면 될까? 개수 D가 다 0이 되면 되겠지. 맞나요? 개수 D가 다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개수 D가 다 0이 돼야 돼. 그러면 X에다 얼마 들어가면 될까? 0 들어가면은 얘만 남지 않을 거야. 그럼 F의 0이라고 하는 건 A의 0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홀수, 교대의 합이라고 하는 걸 잡을게. 교대의 합. 이게 뭔 말이냐면 홀수째는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짝수째는 플러스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개수 D가 얼마가 됩니다? 개수 D가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돼요. 그럼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쭉 돌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다. A의 0 마이너스 A의 1 더하기 A의 2 마이너스 A의 3. 홀수는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는 플러스가 되시면서 이렇게 남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두 개 더 할게요. 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 거야. 잘 봐. 자, 요 녀석이라고 하는 식을 A라고 할 거고 이 녀석이라고 하는 식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난 A라고 하는 식과 B라는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빼버리신다 생각하면 A에서 B식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들이 만들어질까? 좌변과 우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뺀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A0과 A0 지워지고 얘는 두 개 되고 얘 없어지고 두 개 되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두 개가 되면서 A의 1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5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홀수 번째 합이라고 하는 거 A의 1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5 더하기 얘가 뭐라고? 얘가 2분의 A의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짝수 번째 합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자.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한다 생각을 하면 어차피 홀수 번째 싹 다 지워질 거고 2에 A의 0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눠지기 생각을 한다 생각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A의 0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이렇게 되시면서 같아지는 거는요 뭐가 됩니까? 같아지는 거는요 2분의 두 개의 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옵시다. 정리하고 따라오세요. 정리. 등식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실수 x값에 대해 성립할 때 지금 뭐만 찾으라는 거야? 홀수 번째를 다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생각하자? 양변에 대입을 해가지고 개수의 총합이랑 교대의 총합부터 구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잘 봐. 개수 D가 얼마가 되면 1이 될까? X가 1일 때. 그렇게 되니까 좌변은 뭐가 돼?
2의 15승이라고 하는 거는 A의 0 더하기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15까지 가는 거 맞고, 자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하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A의 0 마이너스 A의 1 더하기 2 뚜두두두두 마이너스 A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난 홀수 번째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하면 될까? 빼면 되겠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요? 2의 15승이 되고요. 걔는 2배의 A의 1 더하기 3 더하기 A의 15까지 가시게 되니까 짜작 나눠주면 A의 2의 14승이 답이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무슨 번째항만 찾는 거야? 짝수 번째항만 찾는 거지. 짝수 번째 한번 찾아보자. 짝수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우선은 X에다 얼마 대입해서? 1 대입해가지고 개수의 총합부터 구하자. 1 들어가면 1 그럼 좌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우변은 어떻게 돼? 1 쭉 들어가니까 A의 0 더하기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해가지고 A의 6까지 가는 거야. 두 번째 X에다 얼마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일 대입하면 1, 2, 4 4의 3승이니까 2의 6승이야. 걔가 얼마예요? A의 0 마이너스 A의 1 더하기 A의 2 마이너스 A의 3 해가지고 짝수 번째만 합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 걸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2의 6승이라고 하는 건 2배의 A의 0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6이야. 답은 나오네요. 32가 답이네요. 됐죠? 자 다음 거.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1이랑 마이너스 1을 단순히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개수 뒤에 숫자가 1일 때 얘기하고 개수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 1일 때 설명하니까 홀수지? 그러니까 개수 뒤에 숫자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에다 얼마를 넣자는 얘기야? X에다가 2를 넣자는 얘기야. 그러면 는다 생각하면 2의 50승 더하기 1이 있고 A의 50, A의 49, A의 48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A의 0까지 가요. 두 번째 X에다가 얼마를 넣자고요? 0 넣어야지. 뿔마 되겠지? 그럼 좌변 얼마 되고? 1이 되고 A의 50 마이너스 A의 49 플러스 A의 48 두두두두두 A의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난 찾아야 되는 거는 홀수 번째지? 그럼 홀수 번째니까 홀수 번째만 남기려고 하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2의 50승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2배의 A의 49 A의 47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A의 1까지 가는 거지. 답은 얼마야? 49승이네요. 됐죠? 다음 거. 자,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는 아까보다 더 쉽네요. 자, 지금 이 형태에서 짝수 번째 항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네요. 그럼 교대의 합, 먼저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면 X제곱 얼마 넣자? 1 넣자. 그럼 어떻게 돼?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X 1 들어가면 자, 좌변 어떻게 되고 1 들어가면 마 2의 10승. 그래서 2의 10승. 그 다음에 우변에 1 들어가면 A의 20, A의 19, A의 18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A의 0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 X에 얼마를 넣자? 마이너스를 넣자. 마일 넣으면은 자 1제곱 2, 1 없어지니까 2의 10승이네요. 여기 뭐가 된다고요? 2의 10승 된다고요. 얘가 뭐라고요? A의 20 마이너스 A의 19 더하기 A의 18 마이너스 쭉 가서 A의 0까지 가는 거니까. 왜냐면 짝수만 남기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 뭐 할 거다? 더 할 거다. 그럼 좌변이 뭐가 되고요? 2의 10승 곱하기가 2개 있고 왜? 2개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x인 거야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돼? 2배의 A의 20 A의 18 단단단단 A의 0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2의 10승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항등식 까지. 자, 내용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